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을 좀 가르칠 기회가 있어가지고 요즘 돌아가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받았던 건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수요 반응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하남에서 몇 개 아파트 단지 거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분당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넘버원 업체 거기 연락을 하면 걔네들이 와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측정한 장비를 다 자기네가 자기 돈으로 부착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해요. 절감되는 양 자기가 아낀 거를 되게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수익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참여한 고객들한테 70%에서 90%를 주고 자기네가 나머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것도 해봐야지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 있는 모든 그 관공서 건물도 다 수요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게 진짜 에너지 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면 IMF에서 바라보는 이제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인데 이게 일단 중국이 23%, 뭐 인도, 미국 중심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할 거다.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 여기서 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별 발전원 비율을 비교한 건데 인도, 중국, 미국, 뭐 다른 나라들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유는 평균이 48.7% 이렇게 되는 거고 인도가 20%가 넘는데 우리는 10% 넘지 10%가 채는 안 되죠. 7, 8%밖에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때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연구하는 그 전기연구소 동료들 다 불려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있고 우리 지도교수 재판장 불려가가지고 계속 대꾸하고 있고 아주 막 때려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혀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7%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발전 부분 이제 배출량,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서 나온 탄소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요. 뭐 덩어리가 크니까 미국, 인도, 러시아인데 우리가 250%. 그러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항상 10등 안에 드는 게 우리 하는 일인데 두 번째가 저겁니다. 원단위 배출량.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킬로와트 아워당 탄소가 몇 그램 나오나 저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인도가 708인가 돼 있잖아요. 중국 560. 석탄 화력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44. 원자력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전기예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44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노력해서 밑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저 배출 개수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줄여야 돼요. 에너지를 전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인당 배출량 보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를 워낙 많이 해서 저런 거고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 산업이 원래 그런 거니까. 철강부터 조선, 반도체 다 하잖아요. 이런 거. 미국의 화석 발전 비율이 50% 이하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얘기하고 뒤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캘리포니아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거기에 그 설치된 뭐 ESS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말만 믿고서 아,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안 통한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로. 미국도 엄청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발전원이 뭐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전 속도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들 느슨한 거에 비하면은 여기 솔라가 녹색이에요. 윈드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급성장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기술이 결국은 태양광 풍력, 뭐 저장장치 이런 걸 써서 석탄 화력에서 좀 탈피하자라고 하는 기술인데 급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풍력은 13%, 태양광은 27%.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전환 쪽인데 그 중에서 저는 화재 예방이지만 88%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만큼 많이 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경쟁을 상대인데 중국은 이제 배터리를 운반하기 위한 배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해요. 리튬 전지를 뭐든 가다가 불나가지고 전체가 망가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벌써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중국 애들인데 전기차만 수송하는 배. 이건 그 화재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없죠. 그냥 구겨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 산업이 뭐 배터리든 전기차든 이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저런 전용 운반선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 스위스 쪽에서 나온 건데 이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텃밭이 아니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해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이 차이죠. 이제 우리나라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단지에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ESS, 에너지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지산지소, 지역에서 만들고 저자가 소비하는. 배터리는 것인 거예요. 저기서 태양광을 바로 수소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연결 시스템인가요? 요거는 태양광에서 만든 거를 네.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쓰는 거예요. 수소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먼 곳에서 만든 거를 내가 쓰려고 하니까 성전처럼 철탑부터 막 세워야 되고 반대가 심한 거잖아. 그러니까 배터리 그 다음에 한전도 그걸 건설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민원도 심하고. 근데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갖고 저장까지 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쓴다. 그리고 부족한 것만 사오면 송전 배전 계통이 그렇게 세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산지소 이것만 잘 되면 되는데 이 왜 못 하고 있냐? 일단 땅값이 비싸. 땅값이 비싸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 있으래? 아니 좀 지방 가서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집이 없잖아, 병원이 없잖아,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권화가 잘 돼서 자치가 잘 되면 되는데 뭐가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러는 거죠. 이것만 잘 되면 아리백도 되고 뭐 탄소 국경세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요 이슈 최근에 나왔던 아까는 2003년도 얘기했는데 스페인에서 그냥 며칠 동안 혼란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원인이 뭐냐 아직도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는 분분해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기후 위기도 중요하고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도 우리한테 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오지요. 네. 이제 이쪽 분야에 그 세계적인 대가가 한 명 있어요. 진주 경상대학의 최재석이라는 교수인데 미국의 대정전 문제도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경상대에서 학생 다 가르치고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일본 애들이 데려갔어요. 네? 그 시모노세키 대학에서 나이 관계없이 그냥 그래. 다 제공하고 우리 애들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죠. 아니 저런 사람을 세계적인 석학을 여기서는 그럴 리가 있어 하면서 그냥 내비두고 다른 나라 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28일에 발생한 사고죠.
근데 관계된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2000년 이후의 대정전 탑 20. 그래서 요 Y축은 정전 시간, 정전 피해본 인구 그래프인데 20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정전은 열흘 이상 막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정전 시가 탑5 보니까 우리가 그 선망하는 그 미국, 텍사스 허리케인 때문에 이렇게 후바, 미국 많죠. 10일, 일주일, 4일. 생각해보는 게, 우리는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상상 못 해봤죠. 피해 인구, 인도가 일단 뭐 인구가 많으니까 뭐 6억 2천만 명이 피해갔다. 쭉 여기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번에 5,500만 명이 피해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비슷하죠. 경제의 규모도 비슷하고. 대륙별로 정전 부풀어 보니까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인은 모르겠는데 기후변화든 블랙아웃에 관한 이 걱정 이런 거는 똑같다. 어디가 뭐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고 다 비슷하다. 네. 대정면의 주요 원인, 전력계통 과부하, 뭐 고장 이런 게 66%가 전력계통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33%는 그 스톰이나 뭐 지진, 폭풍, 태풍 이런 것들. 지진. 근데 저 지진, 그 다음에 뭐 태풍 이런 거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전력거래소가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세계 1등이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력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태양광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고 투자는 한전이 돈 없다고 잘 안 했고 정책 결정자들은 서로 핑퐁하고 있었고 제때 전기요금 인상 안 했고 그러니까 할 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냥 딱 엉덩이 밑에 다 깔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일본에 계신 전문가가 이거 올 것 같아갖고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같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런 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고속도로라고 하는 건가? 고속도로를 우리가 왜 만들어요? 기존의 도로 갖고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물동량 이거 소화 못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없는 그냥 가는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이쪽이 좀 문제가 되죠. 여기